안녕하세요. 매일경제 뉴욕 특파원 김용갑입니다. 뉴욕을 상징하는 곳을 꼽으라면 현재 제가 위치하고 있는 이곳 타임스퀘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뉴욕 맨하튼은 바둑판처럼 반듯한 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로길은 스트리트, 세로길은 애비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뉴욕 맨하튼을 가로지르는 유일한 대각선의 길 브로드웨이가 있습니다. 이 브로드웨이와 이 세븐스 애비뉴가 교차하면서 생긴 삼각형 공간이 바로 뉴욕의 상징 타임스퀘어입니다. 브로드웨이가 단순할 뻔했던 뉴욕을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브로드웨이는 또 뉴욕을 예술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뉴욕은 뮤지컬로 유명한 관광 명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재 이 뮤지컬은 브로드웨이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브로드웨이는 어떻게 세계인들을 사로잡아 이곳을 뮤지컬의 중심으로 만들었을까요? 잠시 뒤에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하는 배우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웨이는 뮤지컬 산업을 일컫는 대명사로 현재는 쓰이고 있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최초의 극장은 1750년대에 세워진 이 나소 스트리트에 약 28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뉴요커들이 이 연극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1798년에 뉴욕에서 주요 극장이었던 파크 극장이 문을 열게 됩니다. 파크 극장은 처음 위치가 시청 옆에 파크로우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월스트리트에서 가까운 다운타운에 있었습니다. 맨하튼의 다운타운에 극장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이 극장들은 더 저렴하면서도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이제 이동을 했는데요. 브로드웨이가 만드는 또 다른 삼각형 광장들인 유니언 스퀘어 그리고 메디슨 스퀘어를 중심으로 극장들이 성장을 했습니다. 1900년대 들어서는 타임스퀘어와 인근을 중심으로 수많은 극장들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다운타운보다 접근성이 높은 이 미드타운의 타임스퀘어는 뉴욕의 중심이 됐고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소위 브로드웨이라고 부르는 곳의 이 물리적인 위치는 이렇게 변해왔습니다. 현재 이 뉴욕 브로드웨이의 극장은 일부 연극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뮤지컬입니다. 브로드웨이에서 공연된 최초의 뮤지컬은 1866년에 더 블랙 크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려 5시간이 넘는 공연 시간에도 불구하고 474회의 공연을 하면서 브로드웨이의 뮤지컬 산업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됐습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은 지금의 위치에서 1940년대 이 뮤지컬 오클라호마와 함께 황금기를 맞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는 배우들의 꿈과 어려움을 담은 뮤지컬 코러스라인과 같은 소규모의 이 창의적인 뮤지컬도 흥행이 이어졌습니다. 1980년대에는 캐츠와 오페라의 유령 같은 이제 글로벌 대형 뮤지컬들이 이 브로드웨이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미국의 브로드웨이 뮤지컬은 영국의 런던과 비교하면 한 수 아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원인 가운데 하나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타임스퀘어 일대가 성인 영화관이나 성인 용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이 범죄의 온상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뉴욕의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이 이를 모두 싹 개선을 합니다. 성인 용품들을 대거 퇴출시키고 동시에 이 시기에 이제 라이온킹과 같은 디즈니 뮤지컬들이 브로드웨이에 입성을 합니다. 여기에 1920년대 금주법 시대에 미국 시카고를 배경으로 하는 이 뮤지컬 시카고 그리고 오즈의 마법사의 속편인 뮤지컬 위키드가 브로드웨이에서 엄청난 흥행을 하면서 이 뮤지컬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브로드웨이의 뮤지컬 흥행의 배경 가운데 하나는 이 전용 극장인데요. 전용 극장들이 상상 이상의 시각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보여드릴 이 해리포터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해리포터 역시 이 전용 극장이 마법 사용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브로드웨이의 성공의 핵심은 배우들의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전 세계의 경쟁력이 있는 배우들이 이곳 브로드웨이로 모이면서 흥행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브로드웨이에 올라와 있는 해리포터는 해리포터의 아들 알버스 해리포터와 이 말포이의 아들 스코피어스 말포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인 스코피어스 역의 배우와 해리포터의 아내 역인 이 지니 포터 배우를 직접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진짜 들어가는 입구부터가 뭔가 해리포터 마법 학교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드네요. 기념품들도 이렇게 또 많이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옷이라든가 컵, 아니면 가방 이런 것들, 또 특유의 약간 이렇게 목도리 같은 것들도 이렇게 볼 수가 좀 있네요. 그리고 해리포터 하면 또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게 버터맥주 많이들 아시잖아요. 여기서도 버터맥주 팔더라고요, 보니까. 지금은 아직 공연 전이라서 안 팔고 있는데 이따 잠시 되면은 이 버터 팝콘도 저기서 판매를 하고 있고 버터맥주도 여기서 좀 살 수 있더라고요.
1006 something. 해리포터 공연을 하는 이 공연장인데요. 이렇게 멋있게 꾸며놨는데 사실 저는 이제 해리포터 공연을 봤거든요. 실제 공연이 보면 정말 놀라운 그 특수 효과들이 여기서 많이 펼쳐지게 됩니다. 공중에 뭔가가 날아다니기도 하고요. 이 무대 전체를 사용하는 공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무대가 실제로 마법이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러한 효과들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전용 극장에서 펼쳐지는 이 퍼포먼스들이 왜 다른지 그것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 바로 이 브로드웨이의 전용 극장들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어봤는데 이쪽 자리가 가장 보기에 좋은 자리라고 또 말씀을 해주시네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1층만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한국은 전용 극장들이 아니다 보니까 1층이 아니면 2층, 3층에서는 무대가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좀 너무 멀기도 한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2층에서 봐도 정말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러니까 많이 보는 사람들은 2층에서 본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네요. 가격대로 봤을 때는 지금 1층에 있는 좌석들이 가장 비싼 좌석이 있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뭐 지금으로 봤을 땐 평균적으로 뭐 한 $300 정도 2층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가격이 굉장히 수요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움직이게 됩니다. 저희가 이 스포츠 경기 티켓 가격을 말씀드릴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이나믹 프라이스라고 하는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다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날짜에 따라서 크게 바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smallest change, the smallest moment, it creates ripples. Hi, I'm Eric Christopher Peterson, and I play Scorpius Malfoy in Harry Potter and the Cursed Child on Broadway. You're Albus Potter, and I am Scorpius Malfoy. Yeah, I mean, I'm very lucky. Scorpius is like an incredibly rich character, and you're so right. Like, we only see the back of his head for a moment in the movies. At the very, very end, he's not really in those books at all. So that has given me, a lot of freedom to create, a lot of latitude to play with. Who am I, and what parts of Eric do I want to bring to this character that Jack Thorne and John Tiffany created in this play, and so it's been a fun sandbox to play in. I love Scorpius very dearly, so I'm a little bit biased. When I first read the script, it struck me how tragic he is. Right, he loses his mother early on. He's got this weight, his family's history, their negative reputation in the wizarding world, and those are kind of the first things that hit me. And then I started working on the play, and I found out, you just saw the play. Yeah. He's goofy, he's silly, right? Yeah. He's really he's a really funny character, and so it's been sort of a fun time to balance those two things. Truthfully, I'm still training. It requires every day we have to take care of our bodies to do this, because it's not every play that you're running up and down stairs, and it's not every play that you're jumping into water on stage. It's like this show presents some really unique theatricality that's incredible to engage with and requires a lot of us as performers. So I started training. I guess in a way I've been training for as long as I've been alive, and I'm still training because we have to take care of ourselves. Yeah. Oh wow, you're gonna make me think a lot on this one. Yeah. The preparation for the role, I think, for me, started with reading the script. Probably 100 times. I still read it sometimes, even though now I've been doing it for a long while, and picking up every nugget I could that's inside that script, as well as re-engaging with the original books that I grew up on. I'm sure a lot of your viewers grew up on those incredibly magical books, and discovering what this world is. And then the challenge of it has been to continue to keep things fresh, and that's the challenge of it, but it's also it's the gift for me as an artist to have been working on the show for 2.5 years and be discovering new things with new scene partners. It's really fun. The show's really fun. Yeah, well, I mean, our magical powers is a big thing we have in common. No, truthfully, Scorpius is absolutely racked with anxiety, and and so am I. So are, I think, lots of people. And Scorpius is only a 14-year-old boy. I think he's discovering what to do with that and who he is, and that's something that I went through as a 14-year-old boy, and something I'm still working through now. A few years later, and I think that's something I love about him, and I enjoy getting to play with. First of all, hello to everybody in Korea. Thank you for watching, and I hope you get a chance to come see our show here at the Lyric Theater on Broadway. If you do, stop by the stage door afterwards and say hi, and keep being a light in the darkness. And most importantly, I think Scorpius's catchphrase in the show is "Whiz-O," so I gotta send you a big whiz-O.
I'm Sarah Killow, and I play Ginny Potter in Harry Potter and the Cursed Child on Broadway. Well, I get to sleep in as much as I can. I try and get as much sleep as possible. I wake up, I have a full meal. Then I try and get some physical work in because the show itself is quite taxing. And then I make my way to the theater, do a big vocal warm-up and physical warm-up with the company. And then I do the show. Yeah. But I don't have kids or other responsibilities or pets, so other people have different lives. We have to be here around 5:30 before our 7 o'clock show, yeah. I was elated. I felt like I wasn't touching the ground. Yeah, it was incredible. They told me right away in the room, so it was very exciting. I like that we get to see Harry because we know him from when he was a child, and we know a lot of these characters from their childhood, and now we see them as adults and the mistakes that we make as adults and how we can work through them and everything can be solved. I love doing scenes where it's just me and another actor. So in this show, it's me and Harry Potter, Matthew. And because even though we're playing wizards, they're so human and it's a relatable connection between a husband and wife or two parents trying to talk about their child and they make mistakes and trying to solve it together. I love it. For me, I've always had Broadway in my head as the pinnacle, as like the place to be, to make it. And being here in New York City that I love, it just feels that extra thing. I'm here, I made it to what I've done. I'm doing what I've always wanted to do. And it's fantastic. I am also a fan of Harry Potter. I have read all of the books. I went to the book release parties. I went to all the midnight showings of the movies. So I hope that I can put the Ginny that we all have in our heads into the person on stage. So that's what I'm trying to do. And I hope I'm succeeding. 네, 저희가 이제 그 브로드웨이 관련해서 또 좀 디테일한 그 속사정들을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을 모셨는데 독자들한테 먼저 좀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브로드웨이 티켓을 예매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오쇼의 조안나입니다. 실제 저희가 배우들을 만났을 때는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 있어서 물어보지 못했는데 사실 이 배우들이 얼마나 버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한국으로 치면 뭐랄까요? 약간 단역 배우 같은 분들도 충분한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네,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에 의하면 아무리 단역을 하는 캐스트일지라도 이 브로드웨이에서 참여를 하고 있다면 여기는 주급으로 이제 샐러리를 받게 되거든요. 주급으로 한 2,000불 초반대 받고 있는 걸 알고 있고 네. 인지도가 있는 배우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주역이라던가 아니면 조주역이면 조금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단역으로 쳤을 때는 한 달에 약 10,000불 안팎을 받게 되는 거고 1년으로 치면 10만 불, 12만 불 정도를 연봉으로 가져가는 거네요. 그 우리나라 연봉으로 치면 한 뭐 1억 4, 5천 정도는 단역들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마련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제가 네. 아는 한 브로드웨이 배우가 브로드웨이 말고 연극계에서 이렇게 전전하다가 브로드웨이 캐스팅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역할을 맡았었는데 그 배우가 처음 맡았던 역할은 대사 한마디도 없는 앙상블 역할이었어요. 뒤에서 춤을 추는 역할이었는데 먹고는 살 수 있다 뉴욕에서 라고 네. 말을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는 뭐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라고 하는 뮤지컬이 한국에 들어갔다 이러면 해리포터 역할을 하는 배우가 여러 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명이 어떤 요일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또 바뀌기도 하는데 브로드웨이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브로드웨이는 이 시스템 자체가 한 배우가 어떤 역할을 맡으면 주 8회 공연을 소화하게 되어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계약을 하고 그렇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뭐 굉장히 아프다거나 뭐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없지 않는 한은 무조건 그 맡은 배우가 한 배우가 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아까 앞서 인터뷰에서 들으셨겠지만 그래서 확실히 배우들이 자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루틴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더 한국보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계속 이 타임스퀘어 주변에 있는 이 브로드웨이 인근에는 이렇게 여러 곳들의 극장들이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브로드웨이의 경쟁력은 바로 이 뮤지컬 해밀턴과 같은 이 독특한 창작 뮤지컬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뮤지컬 해밀턴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가운데 한 명인 이 알렉산더 해밀턴의 삶을 다루고 있는 뮤지컬입니다. 이 알렉산더 해밀턴,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이자 $10 지폐를 보시면 새겨져 있는 그 인물이기도 합니다. 뮤지컬
뮤지컬 해밀턴은 굉장히 특이한 뮤지컬인데요. 힙합을 통해서 관객들과 소통을 하는 매우 독특한 뮤지컬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개막을 하고 이 미국의 연극 뮤지컬 분야의 아카데미상이라고 불리는 토니상에서 11개 부분을 석권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끊임없는 도전 정신의 작품들이 성공을 하면서 브로드웨이를 지금의 자리로 올려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브로드웨이의 경쟁력 가운데 하나는 바로 티켓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브로드웨이를 찾을 수 있도록 마케팅적인 요소가 여럿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로터리를 통해서 할인된 티켓을 추첨을 통해서 제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브로드웨이 티켓을 판매하는 오쇼 홈페이지를 보면 이 위키드의 경우에는 이 좌석에 따라 다르지만 뭐 100에서 200달러, 300달러 이렇게 티켓이 많은데요. 로터리 추첨을 통하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한 뭐 3, 40달러 정도 수준으로 또 티켓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터리는 최근에 이 온라인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키드의 경우에는 여전히 오프라인으로 위키드 옷을 입고 나와서 추첨을 하는 그런 추첨 방식을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물론 그런데 이제 추첨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브로드웨이에는 온 브로드웨이와 오프 브로드웨이가 있습니다. 극장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갈리게 되는 건데요. 통상 좌석이 한 600석 이상이면 이 극장의 공연을 온 브로드웨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더 작은 오프 브로드웨이는 이제 작은 공연들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타임스퀘어에 이 티켓츠에 오면 이 할인된 티켓을 판매하는 아주 긴 줄을 제 뒤로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로 오프 브로드웨이 쇼들을 여기서 많이 살 수가 있습니다. 할인된 가격으로. 그런데 이 오프 브로드웨이라고 해서 약간 작품성이 떨어지는 작품들만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작품 가운데 그 렌트라고 하는 뮤지컬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이 작품도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시작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작품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티켓 가격을 낮춰서 접근성을 높인 점이 브로드웨이의 강점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뮤지컬의 중심 뉴욕 브로드웨이의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뉴욕이라는 도시를 특별하게 만든 이 브로드웨이는 끊임없는 창의적인 콘텐츠의 탄생, 그리고 이 배우들의 열정, 그리고 오프 브로드웨이의 뒷받침과 함께 세계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매경 월가월부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